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37번 문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단어부터 체크하고 넘어가실게요. 커먼은 뜻이 뭐? 커먼. 일반적인. 그죠? 형용사입니다. 일반적인. 그 다음에 assumption은 뜻이 뭐죠? 가정이란 뜻이야. 그지? 가정. 명사죠? TION으로 끝났으니까 assumption, 가정. 그 다음에 creation은 뜻이 뭐죠? 뭐 어떤 피조물, 생명체, 창조물. 얘가 이제 좀 우리가 편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결과물로도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creation은 피조물, 창조물, 결과물 요 정도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고요. eventually는 at last, finally랑 똑같은 뜻이야. 마침내 혹은 결국에는.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얘랑 똑같은 거. in tur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n turn이요. 이제 같이 나오면 뭐 차례대로가 아니라 마침내, 결국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eventually, in turn, finally, at last.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whole grain은 뜻이 뭐야? 그 여러분들 시리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전체란 뜻이야. grain은 곡물이란 뜻인데 통곡물, 그지? 통곡물의란 뜻이야, 뭐. 그죠? 뭐, 통곡물로 만든, 통곡물의, 이런 뜻이고, 여기서 리스트라는 단어가 어떤 뭐, 목록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37번 지문에서는 리스트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얘가 이제 동사로 쓰이면은 뭐, 열거하다, 이런 뜻이거든. 순서대로 뭐, 이제 뭐, 이렇게 열거하다, 뭐,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ultimately는 궁극적으로, 그지?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얘도 eventually랑 비슷한 맥락의 뜻이지. 결국이란 뜻도 있어. 궁극적으로, 결국. 그 다음에 얘 중요합니다. be based on.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be based on은 based on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 근거로 하여란 뜻이잖아. 그래서 be based on의 뜻이 뭐 여기서 동사로 쓰였겠죠? 무엇에 근거하다. 무엇을 기반으로 하다 이런 뜻이겠어요. 그래서 여기 동사로 쓰였다는 거. 그 다음에 deep-seated 이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seated가 얘는 깊은이란 뜻이잖아요. deep은 뭐 뿌리 깊은 이런 뜻이야. 뿌리 깊은. deep-seated 뿌리 깊은이란 뜻이고요. 중요한 단어 부정어, 중부정어 rarely 거의 뭐뭐 않는 이런 뜻이야. 얘가 이제 나중에 부정어 강조로 해서 도치구문에 쓰이는데 어떻게 보면 얘가요 빈도부세 해석 해당이 되겠죠?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니까. 그래서 rarely는 뜻이 뭐라고?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근데 우리는 이제 고2잖아. 그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계지 1년 보내고 짬밥이 있잖아요. 그래서 rarely랑 동의어는 뭐가 있을까? 거의 뭐뭐 않는? 뭐 hardly, 그지? hardly가 있겠고. 그 다음에 seldom이 있겠고. 그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rarely, 거의 뭐뭐 않는. hardly, 거의 뭐뭐 않는. seldom, 거의 뭐뭐 않는. 다 동의어인데 얘네가 이제 나중에 선생님 이렇게 준 부정어나 부정어가 나오면은 체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도치구문에서 이제 부정어 강조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요거 단어의 뜻을 좀 알고 계셔요. 그 다음에 여기서 reasoning은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reason이라는 단어를 얘가 명사로 쓰이면 우리는 보통 이유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유 외에 명사로 쓰였을 때 이성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할 때 그 이성. 그 다음에 얘가 동사로 쓰이잖아. 그럼 얘가 추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reason이 동사로 쓰이면은 추론하다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이유, 얘가 명사로 쓸 때는 이유, 이성,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돼. 그 다음에 추론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내가 뭐 자랑하려고 이렇게 쓰는 건 아니잖아.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거 반드시 필기해 놓으세요. 그리고 얘가 나와. reasoning이 나와. 그럼 얘가 reasoning, ing가 붙으면 얘는 추론이란 뜻입니다. 추론. reason이 동사로 쓰이면 추론하다라는 뜻인데 그 동사를 명사화 시켰을 때 ing가 붙는다는 거. reasoning은 추론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reasoning은 추론이란 뜻이야. certainly가 뜻이 뭐야? 뭐 물론, 확실히, 그지? 부사죠. 확실히란 뜻이고
얘도 똑같이 li의 형태를 띈 부사입니다. effectively, 효과적으로, 그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효과적으로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발음해야 된대. 그 한 가지 일할 그래요. 잡소리는 그만할게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단어 체크해놔. 여기서 이 단어가 이제 좀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좀 중요하게 이제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reason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이유, 이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동사로 쓰이면 추론하다라는 뜻이 있어. 근데 그 추론하다의 명사형은 reasoning, ing가 붙는 거야. 이해됐어? 다 체크했어요? 이제 뭐 벚꽃이 이제 거의 다 졌네요. 뭐 언젠가 꽃은 떨어지고 다시 피고, 그지? 대학 가서 보고 4월에 벚꽃 겁나 즐기세요. 그때는 하기야 대학 가면 4월에 벚꽃 즐길 겨를이 없습니다. 술 마시느라고. 화이팅! 짜요! 다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글은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사실은 순서 추론이야. 근데 이제 여기 지시 다 답이 다 나왔죠? BCA라고. 그래서 당연히 똑같이 나오지 않겠지. 그러면은 이 빈칸에 들어갈, 그치? 이 지문이 1번부터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A common but incorrect assumption is that we are creatures of reason when, in fact, we are creatures of both reason and emotion. 기네요. 그지? 그러면은 본동사를 찾아서 is가 동사라는 게 눈에 보일 거야. 그러면은 동사파 얘가 그지? 일반적이지만 correct가 정확한이란 뜻이야. 그럼 incorrect는 뭐야? 정확하지 않다는 건 뭐야?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incorrect를 정확하지 않은이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그냥 선생님은 간단하게 잘못된이라고 해석할게. 보세요. 일반적이지만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가정은 일단은 수일치 늘 얘기하죠. 앞에 어가 붙었다는 건 단수입니다. 그래서 동사도 단수, 3인칭 단수 수일치 시켰다는 거. 이제 선생님이 늘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나 수업 시간 할 때 수일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되게 별거 아니야. 되게 소소하지만 오히려 소소한 문제에서 틀려갈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해야 돼. 결과가 좋아야 돼. 그죠? 그래서 꼼꼼하게 좀 수업을 다시 집중해서 지문을 잘 봐야 돼요. 다시요. 일반적이지만 잘못된 가정은 is 뭐뭐입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대절은 뭘까요? 주어와 대등한 관계. 그지? 그래서 주격보호로 쓰인 뭐죠? 명사절이네.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대시어 명사절로 쓰였다는 건 대뒤에 뭐가 와야 돼? 당연히 얘는 완전절의 형태가 와야 된다는 소리지. 그죠? 봅시다. 일반적이지만 잘못된 가정은 뭐뭐입니다. 그게 뭐래요? We are creatures of reason. 우리가 뭐야? 아까 선생님 reason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성이라고 그랬죠? 이성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문장의 구조를 봤을 때는 이미 주어, 동사, 주격보. 뒤에는 안 봐도 주어, 동사, 주격보.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맞네. 그죠? 다시요. 그지? 일반적이지만 잘못된 가정은 인간인 우리가 we are creatures. 어떤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뭐에? of reason. 이성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콤마가 있고 또 콤마가 있어요. 콤마 수식어구인데 여기서 in fact는 콤마니까 얘는 당연히 수식어구겠지. 이렇게 가르칠게. 끼어든 거야. 이거 뜻 다 알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요. 선생님이 약간 좀 말하고 싶은 게 이 when이 많은 친구들이 뭐뭐 할 때, 그지? 접속사, 시간 접속사로 쓰이면은 뭐뭐 할 때로구만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얘가요. 어떻게 보면은 사전이 아니라 이제 문법을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면 얘가 양보 접속사로서 뭐뭐 함에도 뭐뭐 하는 데 있어서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 왜는 그냥 좀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얘는 여기서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지 마.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천천히
일반적이지만 잘못된 가정은 우리가 이성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성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we are creatures. 그런데 약간 양보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뒤 문제 반전이 있어야 돼. 그런데 사실 we are creatures. 우리는 of both reason and emotion. 뭐야? 이성과 감정의 결과물입니다. 라는 뜻이야. 그지? 사실 인간인 우리는 물론 이성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감정을 갖고 있는 동물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일반적이지만 잘못된 가정은 인간은 뭐 이성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뭐야? 이성과 감정의 결과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1번 주장, 그지? 어떤 내용인지 이해됐죠? 그지? 그 다음에 2번, we cannot get by. 이게 get by라는 동사도 어떻게 보면 이어 동사죠. 이어 동사 get by는요, 적어볼게. 얘는 뭐, 근근히 그럭저럭 살아가다 이런 뜻이야. 근근히 살아가다. 그럭저럭 살아가다. 그지? 어떻게 보면은 그럭저럭 살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이어 동사들이 해석하기가 어려워. 이게 왜냐면 추측이 안 돼. 그지? 우리는 cannot get by. 근근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대충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야. 근근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 여기까지 동사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전치사 on이 뭐냐면은 원래 get by on이 무엇으로 근근히 살아가다. 우리가 그 동사에서 보면은 prey on 여러분들 이제 그 충영고 같은 경우 보문 3과에 호랑이 나오는 보문 3과 이 단어가 있어. prey on이 무엇을 먹이로 삼다라는 뜻이거든. prey on이 무엇을 먹이로 삼다라는 표현이 있어. 기억나? 그래서 여기서요. on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 live on이라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야? 뭐뭐로 먹고 살다. 뭐 이런 뜻이야. 뭐뭐로 살아가다. 그래 뭐뭐로 살아가다라는 뜻이니까 어떤 선생님이 뭘 말하는 줄 알겠지? 여기서 전치사 오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뭐 삼다. 그지? 무엇을 먹이로 삼다. 무엇으로 먹고 살아가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we cannot get by. 우리는 이유, 그죠? 어떤 이성만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치사 온 이거 반드시 써야 돼. get by가 하나의 동사야. 그래서 우리는 cannot get by.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근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on reason alone. 여기 뒤에 놨네. 이성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야. 얘를 목적으로 할게요. on reason. 그지? reason은 목적으로 할게. 언론은 당연히 여기서, 그죠? 다시요. 우리는 이성만을 가지고, 이성만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여기서 since는 뭐야? 뭐뭐이기 때문에 이성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since는 당연히 이유 접속사, because나, 그죠? as랑 바꿔 쓸 수 있겠네. 왜냐면 any reason, 그 어떤 이성도 왜 우리 인간이 이성만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해야 돼. 왜냐면 그 어떤 이성도 이게 주어겠죠? 그 어떤 이성도 항상 부사 결국 leads to 어떤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다시 이게 lead to라는 동사 여기서 선생님이 to는 전치사 to라고 그랬어. 뭐 그지? 어떤 결과로 이어지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모의고사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 그죠? 어떤 결과로 이어지다. 근데 님들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좀 동의어도 알고 있어야 돼. 얘랑 똑같은 거 result in 어떤 결과로 이어지다. 어떤 결과가 생겨나다. 뭐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bring about 동의어야. 그래서 얘는요 어떤 결과로 이어지다. lead to라는 이 단어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표현 results in 혹은 bring about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이해됐어요? 다시 우리 인간은
이성만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갈 수 없대. 왜냐면은 그 어떤 이성도 always 항상 eventually 결국에는 leads to 어떤 결과로 이끌어져요? 감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라는 결과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야. 이게 됐지? Should I get a whole grain? 예시가 나와. 아, 내가 통곡물로 된 시리얼을 먹어야 될까? 우와, 아니면은 a chocolate cereal. 초콜릿 시리얼을 먹어야 될까? 이제 막 고민을 한단 말이야. 이성적인 판단. 근데 물론 여기서 이 글에서 정말 그럼 뭐야? 주제는 당연히 1번 문장이겠네. 1번 문장의 핵심 포인트가 뭐야? 뭐라고 그랬어? 일반적이지만 잘못된 게 뭐야? 어떤 가정,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뭐 어떤 이성의 창조물 피조물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뭐야? 우리 인간은 이성과 감성, 그지? 이성과 감정을 둘 다 가진 창조물, 피조물이다라는 게 1번의 문장이죠. 이게 핵심 포인트네. 그래서 1번 문장이 주제 문장. 이해됐어요? 그러면 다시 어떤 내용인지 이제 감이 잡히지? 봐봐. 이거 다 필기했어요? 그러면 밑에 이제 시리얼에 관한 예시가 나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럼 봐봐. I can list all the reasons. 리스트가 아까 열거하다죠. 나는 모든 이유들을 I can list all the reasons. 나는 모든 이유들을 열거할 수 있어요. 봐봐. 나열할 수 있어요. 뭐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도 해석해도 되죠. 나는 모든 이유들을 열거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 시리얼을 원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유를 다 댈 수 있어요. 이런 뜻이야. 근데 봐봐. reason이라는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이거 뭡니까? 관계사절인데 뭐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생략대.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생략대 있네. 그죠?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이유를 열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죠? The reasons 그 이유들은 have to be based on 무엇무엇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have to가 뜻이 뭐야? 무엇무엇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아까 나왔죠? be based on은 뭐야? 무엇무엇을 근거로 삼다죠. 그래서 하지만 그 이유는 뭐야?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되는데 어떤 무언가를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라는 뜻이야. 이게 뭐예요? 그리고 동사 얘가 문장의 구조로는 목적어 정도 되겠네요. 다시요.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통곡물로 된 시리얼과 초콜릿으로 된 시리얼 둘째 뭐 하나를 원할 거 아니야. 그 원하는 그지 모든 이유들을 다 열거할 수 있지만 그 이유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대요? 무언가를 기반으로 삼고 있어야 된대. 무언가를 근거로 대야만 한다라는 뜻이야. 그지? 예를 들어서 if I grow 나의 목표가 이제 뭐라면 투부정사는 당연히 이거 주어랑 대등한 주격보겠죠. 만약에 나의 목표가 to eat healthy 건강하게 그죠? 건강하게 먹는 것이라면 주격보 명사용법이죠. 투부정사에 만약에 나의 목표가 건강하게 먹는 것이라면 뭐야? I can choose the whole grain cereal. 난 당연히 그 통곡물로 된 시리얼을 선택하겠지. 그지? 하지만 중요하죠. 벗이 났어. What is my reason? 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야. For wanting to be healthy. 즉 뭐야? 건강을 원하는, 그지? 건강하고자 하는, 건강을 원하는 나의 이유는 무엇인가야? 그러니까 내가 통곡물 시리얼을 선택한 건 건강하고자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시리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나는 건강하길 원하는가 이거야. 이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거 봅시다. 이해 됐어? 그 다음에 얘가 또 뭐래? I can list. 나는 열거를 할 수 있어요. More and more reasons. 더 많은 이유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이유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such as 전치사 뭐뭐와 같은. 얘가 품사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어떤 형태가 왔습니까? 뭐 여러분들 당연히 알겠죠? 동명사 형태가 왔네, 그죠? 뭐와 같은 wanting to live longer. 그러니까 내가 왜 통곡물 시리얼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야? 건강하고자. 근데 나는 왜 건강하게 바라는가라는 그 이유로서 나는 좀 더 많은 이유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뭐와 같은
wanting to live longer. 좀 더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spending more quality time with loved ones. 좀 더 많은, 여기서 quality는요, 형용사야. 양질의란 뜻이야. 질 좋은. 좀 더 많은 양질의 시간을 with loved ones. 부정대명사죠.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loved ones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야. 부정대명사이기 때문에 특정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원지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로 해석하세요. 나는 내가 왜 그 통곡물 시리얼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 뭐야? 근본적인 이유는 오랫동안 오래 장수하고 싶어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 다음에 spend more quality time with loved ones 그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좀 더 뜻깊은 양질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 밖에 등등등으로 그러한 좀 더 많은 이유들을 열거할 수 있지만 또 벗이 나왔어요. 있지만 what are the reasons? 이유들은 무엇인가? for those reasons. 또 무슨 말이야? 네? 그 이유들은 무엇인가? for those reasons. 여기서 those reasons는 뜻이 뭐야? 여기 바로 위에. 그지? 여기 바로 위에. 왜 건강하게 봐봐. 왜 오랫동안 살길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뜻이야. 그죠? 그래서 봐봐. What are the reasons for those reasons는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그지? 그러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 정도로 해석해도 되겠죠. 그죠? 7번 잘 봐요. 일단은 선생님이 모의고사에서 should나 아니면 뭔가 나왔다는 거 이거 지은이가 글 쓴 사람이 너 이렇게 해 라고 약간 지시를 내리는 거야. 그지? 강한 그죠? 어떤 메시지가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you should be able to see 당신은 should be able to가 뭐야? 무엇을 할 수 있다죠?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당신은 should be able to 알 수 뭐야? 무슨 말이죠? 당신은 이제 알 수 있어야 한다. 그지? 당신은 이제 여기서 약간 should가 강하지만 be able to가 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 여기서 see는 알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약간 will보다는 더 이렇게 약간 좀 메시지가 전달에 있어서 강한 should를 썼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당신은 알 수 있을 것이다. by now. 지금쯤이면 이런 뜻이야. 이거 부사입니다. 부사야. 당신은 지금쯤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이 C라는 동사는 알다라는 C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적어로 뒤에 대절이, 그지? 목적어로 지금 대절이 온 거야.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목적어 역할하니까 명사절이겠죠? 아까 위에서도 나왔잖아. 주격보호 역할하는. 그러면 명사절로 쓰이면은 대절을 명사절로 쓰이면 완전절이 온다는 거. 그죠? 지금쯤이면 당신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That reasons are ultimately based on. 그 이유들은 궁극적으로 based on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여기까지 다 필기했어요. 밑으로 내려도 돼? 오케이, 밑으로 내립니다. 밑으로. 다시요. You should be able to see. 당신은 should be able to see.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무엇을? 목적으로 쓰인 다시 한번 써줄게.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 그지? 뒤에 완전절을 이끌고 나오죠? 당신은 지금쯤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reasons, 이유들은 부사, 결국 궁극적으로 be based on 몇 가지가 동사, 수거니까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no reasons. reason이 이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no reason의 뜻이 뭐겠어요? 비이성. 이유들이 결국 중요합니다. 비이성을, 그지? 이성의 반대말, 비이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쯤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뭐와 같은 such as values, 가치와 feelings, 감정과 느낌, 가치와 느낌과 혹은 감정과 같은 그런 비이성을 근거로 하고 있대. 즉
우리가 어떤 것에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 밑에 기저에 밑바닥에 깔린 건 결국 뭐야? 그 이성적인 판단도 뭐야? 예를 들어서 님들이 아이폰 14를 사고 싶어. 아이폰 14가 뭐, 막 사진이 감성적으로 찍히고, 요즘에 이제 애플페이도 되니까 되게 편리해질 거고, 그지? 그리고 막 주변의 친구들도 막 다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내가 아이폰을 사용하면은 뭐 내가 이제 맥북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연동도 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얼핏 듣기에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이지만 큰 마음속 깊은 곳에 결국 뭐야? 그냥 아이폰이 갖고 싶은 거야. 그 소리야. 이해됐어요? 다시요. 당신은 지금쯤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Reasons are ultimately. 이유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based on known reasons. 비이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뭐와 같은 어떤 가치와 느낌과 감정과 같은 비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얘는 선생님 봤을 때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가 될 확률이 높아. 그래서 이거 좀 체크해 놔야 돼. 그래서 these deep-seated values, 그지? 이러한 뿌리 깊은 가치와 느낌들과 그리고 감정들은 관계사절이죠. 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가 빠졌어요? 여기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빠졌네. 그지? 보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뿌리가 깊은 감정들과 느낌들과 그리고 느낌들과 가치들과 느낌들과 감정들은 수일치. 일단 첫 번째부터 밑밥이 깔려 있잖아. 디즈라고 복수 대명사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봐봐. 가치들, 감정들, 그리고 느낌들, 감정들. 그래서 수일치 문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뿌리가 깊은 가치들과 느낌들과 감정들은 rarely, 중요하대요. 거의 뭐뭐 하지 않는데요. 거의 뭐 하지 않는데요. 일단은 부사야. 부사긴 부사인데 거의 뭐뭐 하지 않는데 a result of reasoning. 아까 reasoning이 선생님 뜻이 뭐였어요? 추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응? 추론의 result는 뜻이 뭐야? 결과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깊은 가치들과 느낌들과 그 다음에 감정들은 거의 추론의 뿌리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죠? 추론의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만 결과물들, 그지? 다시요. 결국 얘는 뭐야? 주격 보호네. 문장의 형태로, 그죠? 보면은, 다시요. 천천히. 이러한 뿌리가 깊은 가치들과 느낌들과, 그지? 감정들은 거의, 뭐야? A result of reasoning. 추론의 결과. 그죠? 추론의 산물, 추론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죠? Can certainly be influenced. 확실히 can be influenced.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reasoning. 추론에 의해서. 다시요. 내용 파악하셔야 돼요. 다시요. 우리가 가진 이러한 뿌리 깊은 가치나 뭐 느낌들이나 감정은 어떤 추론의 결과물은 아니야. 하지만 추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 얘는요. 8번 문장은 내용일치, 불일치로 나올 수 있겠네.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겠네. 지금 무슨 말이야? 우리가 가진 어떤 뿌리 깊은 느낌이나 다시 설명해. 가치나 감정은 어떤 추론의 결과는 아니야.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추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지문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잘 내용 기억해야 돼. 그래서 we have values, feelings, and emotions.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어떤 가치와 느낌들과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죠? Before 뭐 하기 전에 before we begin to reason. 여기서요. reason은 뭘까요? 동사입니다. 왜? begin이라는 동사 투부정사잖아. 그죠? 뭐야? 시작하다야 뭘? 아까 선생님 reason이 동사로 쓰면 뭐야? 추론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적어놔. 아마 낯설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어떤 가치들과 느낌들과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 뭐 하기 전에 before we begin to reason 추론하기 전에 그지? 무언가를 이제 추론하기 전에 우리한테는 이미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long before가 뜻이 뭐야? long before 무슨 뜻일까? long before 훨씬 전에란 뜻이죠. 그리고 훨씬 전에 we begin to reason effectively 뭐야? 훨씬 전에 뭐야? 우리는 we begin 시작해요. 뭘? 뭐 하는 걸 시작해? to reason effectively 추론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여기서요. 봐봐. 여기서 얘가 주절이야. 얘가 주절이고요. 그지? before부터 effectively 얘가 여기서 before가 접속사로 쓰였죠. 얘가 부사절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를 하나로 묶어서 해석해야 돼.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천천히. 즉 뭐야? 우리가 추론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훨씬 전에 뭐 전에 우리가 추론을 효과적으로 시작하기 훨씬 전에 우리는 이미 뭘 가지고 있어? 가치들과 느낌들과 감정을 갖고 있다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글의 핵심은 뭘까? 이 글은 결국 뭐야? 우리는 이성적인 어떤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인간은 이성과 감정 이 두 개의 결과물, 즉 피조물들, 생명체들, 이 이성과 어떤 뭐 감정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결과물들, 뭐 창조물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 글의 주제, 핵심은. 그럼 봐봐, 이해됐지? 그러면 위로 올려서 주제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주제 핵심 파악 잘해야 돼. 그럼 뭡니까? 영어로 써볼게요. We are creatures, 그지? We are creatures of both 둘 다. 이성이라는 단어 reason이야. reason and emotion. 그죠? 아, 우리 인간은 이성과 감정 두 개의 결국 결과물이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짚어줬잖아요. 뭐 문장 삽입이나 아니면 내용 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문장에 8번 문장과 특히 9번 문장. 8번 문장은 내용 일치, 불일치로 나올 수도 있고 9번 문장은 주제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즉 뭐야? 우리가 훨씬 봐봐. 우리가 추론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훨씬 전에 우리가 뭐야? 추론을 효과적으로 그지? 추론하기 전에 추론을 효과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이미 뭐야? 저 마음속 깊이 뭐야? 어떤 느낌과 감정과 그 다음에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성적 판단의 밑에는 감정이 있다 이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37번 문제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39번 지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어부터 체크하고 넘어가실게요. productivity가 뜻이 뭐죠? 생산성, 그죠? 생산성. 그 다음에 recognize, 깨닫다, 뭐 인식하다, 그죠? approach가 얘가요, 체크해놔봐. 동사, 명사 두 개 다 형태가 같습니다. approach가 명사로 쓰이면 접근법 혹은 접근 방식 뭐 이런 뜻인데 그리고 동사로 쓰이면 어디에 접근하다. 근데 얘가요, 이제 해석을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쓸게요. 어디에, 뭐, 누구에게 접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에게, 뭐뭐가, 뭐 이렇게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를, 타동사라고 이제, 이게 전치사라고 있어서, 그래서 얘를 자동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얘는 타동사야. 얘가 동사로 쓰이면은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바로 전치사 필요 없이 목적어가 바로 나와야 되고요. 얘가 이제 명사로 쓸 때 어떤 문제에 대한 접근법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요. 명사 뒤에 뭐뭐에 대한 접근법이면은 뒤에 전치사 to를 달고 전치사 to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얘가 헷갈려.
그래서 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뒤에 to가 있으면요. approach to 이거를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 해서 얘를 동사와 자동사로 생각해서 approach to her 그녀에게 접근하다 아닙니다. 얘가 동사로 쓰이면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approach her 이렇게 뒤에 바로 목적어 나와야 돼. 그리고 명사로 쓰일 때는 어떤 문제에 대한 접근법 approach to 뭐 예를 들어서 해결에 대한 접근법 approach to the solution 이런 형태로 와야 돼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approach는요. 이 지문에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아마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지금 말한 문장의 예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접근 혹은 접근법. tangled는 뭐 얽힌이란 뜻이야. 비비 꼬인 얽힌. 그지? 얽힌. 네. deliberation의 뜻이 뭘까요? deliberation. 뭔가 엄청나게 심사숙고 여러 번 생각해서 이제 여러 번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 심사숙고라는 뜻이고 어택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격이라는 뜻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 어택은 공격이 아니라 착수라는 뜻이야. 착수는 뭐냐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거야. 시작이란 뜻이야. 어떤 일을 진행하고 시작하는 거 이해됐어? 그 다음에 publication 뜻이 뭐죠? 출판. 뭐 출판물, 그지? 그 다음에 drastically 부사죠. 얘는요 극적으로란 뜻이에요. 극적으로. dramatically랑 비슷한 뜻입니다. dramatically, 극적으로란 뜻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동사, 오형식의 대표적인 동사, enable 목적어, 목적격보. enable이라는 동사가 오형식 문장에 쓰일 때는 목적격보로 투부정사 형태 취한다는 거. enable은 무엇을 하게 하다, 뭐 가능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얘도 동사, 중요한 동사. amplify 무슨 뜻일까요? amplify는 증폭시키다. 증폭시키다. 얘는 어떤 동사? 우리가 부스터 샷이라고 그지? 부스트랑 비슷한 뜻입니다. 뭔가를 증진시키다, 확 끌어올리다. 그래서 amplify는 증폭시키다. 부스트랑 비슷한 뜻이고요. 그 다음에 substitute는 뜻이 뭘까요? 얘는 대체하다야. 대체하다. 그럼 얘는 뭐랑 동요야? replace. 그죠? 대체하다. replace랑 동요입니다. 이거 단어 체크해놔. 39번은 약간 좀 우리가, 괜찮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이제 체크해 놓으세요. 와, 근데 이거 우리 그 PCR 검사한다고 그랬죠. 이게 PCR 검사입니다.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고 이게 앞글자 따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 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PCR인데 요거야. 이게 그 PCR이야. 이거를 뭐 이제 한글로 해석하면 중합 요소 연쇄 반응이래. 그 다음에 종 있잖아, 종. 야, 니네 스피시즈 충격 같은 경우는 3과에서 선생님이 명사에서 단수 복수 다 되는 게, 그죠? 스피시즈, 대표적으로 스피시즈가 있고 수단이라는 민지가 있는데, 물론 fish도 다 되고 deer, 사슴도 다 돼요. 그래서 단수 복수를 어떻게 구분해? 내가 항상 동사를 체크하라고 했지. 스피시즈라는 단어 뒤에는 늘 항상 s가 붙는데 그 단어가 있는 문장에서 동사의 형태가 단수 동사, 뭐 is나 일반 동사 뒤에 s가 붙었으면은 그 스피시즈는 단수 명사. 그리고 스피시즈 뒤에 동사의 형태가 현재형이나 아니면은 현재형으로 올 때는 그 스피시즈는 문장 안에서 복수 명사로 쓰였다는 거. 선생님이 충현고 같은 경우는 3과 이제 본문 3과 설명하면서 이제 선생님 몇 번 강조했습니다. 이거 다 적었죠? 그러면은 일단 지문 봐. 이제 천천히 해봅시다. 일단은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앞에는 이 사람들과 비교되는 또 다른 others랑 비교되는 겁니까? some이겠죠. some. others는요 불특정 인물이야. 이게 만약에 the others가 하면 우리가 선생님이 others와 the others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관사 더는요 딱 정화적이잖아요.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10명이 있어. 그러면은 여자애 5명, 남자 5명이야. 인원수 알고 있죠. 그래서 some are girls, the others are boys야. 근데 여기서 others는 불특정 대상이기 때문에 others가 나오면요 앞에 예시로 some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봐봐.
5번 문제. 아니, 이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예시가 나와야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이거 순서는 6번인데,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문부터, 네모칸부터 먼저 해볼게.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whose creativity is more focused. 뭐야? whose, 수익격 관계대명사죠. 창의성. 아이고, 이 창의성이라는 단어, 독창성이라는 단어는 모의고사 단골 명사입니다. 창의성이 is more focused on. 수동태네요. 더 집중이 돼. 그지? 수동태야. 어디에? 방법과 기술에, 그지? 어떤 뭐 다른 경우, 다른 사람에게 창의성이 더 집중이 돼. 어디에? 얘가 여기서 뭐 주어로 쓰였겠죠. 크리에이티비티가. 그 수요격 관계대명사는 선생님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문법상 오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창의성이 어디에? 어, 부사 더 어디에 집중이 돼? 방법들과 기술에 더 집중이 된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는 창의성은 그죠? 미안. 창의성은 리두트 또 나오네요. 그죠? 이끌지도 모릅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어떤 결과? 해결책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해결책이란 결과를 이끌지도 모릅니다. 어떤 해결책? 관계사절. That drastically reduce the work necessary to solve a problem. 무슨 말이야? 극적으로, 부사적 극적으로, 그지? 여기서 대준 주격 관계대명사.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무엇을? 어떤 일을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해결책이란 결과를 이끌지도 모릅니다. 뭐가 창의성? 어떤 일을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필요한. 그죠? 필요한이야. 잘 들어. 봐봐. 이거요. 지금 해결책을 to solve a problem 뭐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이란 뜻이야. 이해됐어? 다시. 그러면 얘가 투부정사잖아요. 그럼 얘가 봐봐.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죠. 다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죠? 어떤 필요한 노동, 작업, 일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해결책이란 결과를 이끌지도 모릅니다. 뭐가 창의성이. 다시요. 그러면은 문장의 구조를 봤을 때 투부정사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뭐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이겠네. 왜? 앞에 있는 명사야 necessary가 형용사야. necessary 뭐뭐 하는데 형용사죠. 형용사 수식이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시 네모칸 키포인트.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 창의성에 좀 더 어디에 집중이 돼? 방법들과 기술에 집중이 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창의성은 뭐야? 창의성은 어떤 해결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해결책의 결과를 이끌지도 모릅니다. 어떤 해결책? 극적으로, 그죠? 어떤 직업, 어떤 일을 감소시키는, 그지? 줄여주는 해결책이란 결과를 이끌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어떤 작업을 극적으로 감소시켜주는 그런 해결책이란 결과를 이끌지도 모릅니다. 뭐가 창의성이에요. 즉 어떤 사람들에게 창의성은 방법과 기술에 더 집중이 돼 있어. 그런 창의성이 방법과 기술에 더 집중이 된 사람들은 결국 그 창의성이 해결책이라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그 해결책이 뭐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작업, 노동, 일들을 극적으로 감소시켜주는, 그지? 여기 여러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단계들을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줄여주는, 그지? 그런 해결책이라는 결과를 창의성이 이끌어낸다라는 뜻이.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이 문제는 일단은 6번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네모칸에 제시된 의미 파악됐죠? 그럼 밑으로 내려옵니다. 1번부터 할게. Creativity can have. 1번 문제는 어렵지가 않죠? 창의성은 can have an effect on.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have an effect on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똑같은 거. have an effect on 무엇에 영향을 미치다인데 얘랑 똑같은 influence. 그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affect.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이해됐죠? 아,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부터 뭐라고 제시되겠어? 창의성은 can have an effect on productivity. 어떤 생산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칠 수 있다. creativity, 그지? 그러한 창의성은 leads, 이거 동사야. some individuals, 각각의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죠. individuals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죠? 몇몇 사람들이 뭐 하도록 to recognize problems, 문제를 깨닫도록, 문제를 인식하도록 한다라는 뜻인데 봐봐. 앞지문에서 read to 봐봐. read 뒤에 나오는 read 뒤에 바로 나오는 이 to는 선생님이 전치사 to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아.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얘는 전치사 to야. 그래서 여기 뒤에 봐봐. 전치사의 목적으로 올 수 있는 건 명사, 동명사 이렇게 오지만 lead라는 단어가 오형식 문장의 구조에 쓰여요. 뒤에 목적어 오고 목적격 보호가 올 때 이 lead라는 단어가 오형식 문장의 구조에 쓰일 때 목적격 보호로는 반드시 to 부정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가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to 부정사를 하도록 이끌다야. 해석을 하자면 이해됐죠? 아, 그래서 봐봐. 다시 창의성은 몇몇 사람들을 이끈데 뭐 하도록? 어떤 문제를 인식하도록, 문제를 깨닫도록 이끕니다. 라는 뜻이야. 근데 어떤 문제? 관계사절 나왔네요. That others do not see. 다른 사람들이, 여기 see라는 동사는요, 보다. 타동사라고 했어. 알다라고 해석이 돼도 타동사야.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죠.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됐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문제를 인식하도록 깨닫도록 뭐야? 이끈다는 거야. 뭐야? 창의성이. 하지만 근데 잠깐만요. 선생님이요. 나는 좀 이 지문에 대해서 약간 이게 약간 좀 이제 사도로 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관계대명사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접속사.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 관계대명사 안에 이제 접속사 역할도 있어요. 근데 얘가 관계대명사인 거 우리가 너무나 이제 선명하잖아. 근데 또 이게 접속사가 있어. 나는요, 이게 문법적으로 약간 오류가 있다고 봐. 근데 이거는 선생님도 이제 이 지문을 아까 이제 학원에 와서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and가 들어가면 확실히 틀려요. 근데 벗이 약간 좀 강조하기 위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문법적으로 봤을 때 나의 의견에는 약간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나왔으니까 좀 약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할게요. 그러면 봐봐. 이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있는 선행사인 problem을 꾸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which. 그죠? 얘도 누구를 꾸며요? 당연히 얘를 꾸밉니다. 이 which라는 관계대명사도 첫 번째 problem이라는 선행사의 명사를 꾸미는 관계대명사. 얘 problem 이렇게 연결할게. 얘를 꾸미는 거야. 그죠? 그럼 봐봐. 그래서 이 콤마로 연결이 돼 있는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도록 이끌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 자체가 뭐예요? Which may be very difficult.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도록 몇몇 사람들을 이끈다는 거야. 뭐가? 창의성이. 이해됐어? 그래서 선생님 같으면 이 벗을 뺐을 것 같아. 접속사 벗을 이거 영어 문장 쓸 때. 근데 나의 기준에서 선생님도 몇몇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약간 이게 오류가 있대요. 근데 다시요. 다시 잘 봐. 즉 뭐야? 창의성은 결국 뭐야? 어떤 사람들을 뭐야? 어떻게 이끌어? 문제들을 인식하도록 이끄는 거야. 즉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리고 굉장히 이것을 그리고 봐봐. 이게 콤마가 있잖아요. 콤마가 있기 때문에 얘를 개수종용법의 관계대명사로 봐도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개수종법의 관계대명사는 and 이수로 바꿀 수 있죠. 선생님 요거 개수종법의 관계대명사로 볼게. 그죠? 그래서 다시요. 다시 해서 창의성을 몇몇 사람들이 이끌어요. 문제를 인식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도록 이끌고 그리고 그것은 may be very difficult.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일단은 창의성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야. 근데 창의성은 몇몇 사람들에게 문제를 인식하도록 이끄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문제지만 결국 이것은 되게 힘들 거라고 얘기했어. 밑에 이제 찰스 다윈이 나왔죠? 이제 이거는 예시야. 찰스 다윈's approach. 일단은 얘가 여기서 뭡니까? 명사입니다. 이게 듣지? 명사야. 그래요. 명사는 n인데 그냥 선생님이 한글로 해줄게요. 명사야. 왜? 소유격이잖아. 그래서 찰스 다윈의 접근법은 아까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얘가 명사를 쓰면 어디에 대한 접근법. 얘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얘 절대 여기서 동사라고 해석하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목적으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전체가 지금 뭐야? 주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네. 왜? 얘가 본동사니까. 그죠? 아, 찰스 다윈의 접근법인데 뭐야? To the speciation problem. 종 문제야. 종. 어떤 종인데 그 종 분화야. speciation은 이렇게 종이 이제 분화되는 거야. 종 분화 문제에 대한 찰스 다윈의 접근법은 is 뭐뭐입니다. 뭐래요? A good example of this. 이것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라는 뜻이야. 즉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바로 위의 문장이죠. 아, 창의성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인식하도록 이끌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문제를 인식하도록 이끌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되게 어렵다고 나왔잖아. 그래서 찰스 다윈의 종분화 문제에 대한 찰스 다윈의 접근법은 위에 나온 문장의 좋은 본보기라는 거야. 즉 여기서 히는 누구야? 찰스 다윈이죠. 그는 choose가 아니라 choose야. 과거형이죠. 돌아가셨잖아. 그는 선택했어요. A very difficult. 굉장히 어렵고 tangled. 얽힌이란 뜻이야. 그죠?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선택을 했대. 기억해. 얽힌이란 뜻이야. 낯선 단어 다시 한번 써보세요. 아, 찰스 다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얽힌 문제를 선택했어요. 그게 뭐야? 동격이죠. 그 문제가 뭡니까? 스피시에이션, 종분화라는 동격입니다. 찰스 다윈이 선택한 문제는 뭐야? 결국 같은 거야. 그지? 종분화라는 문제를 선택한 거야. 굉장히 어렵고 막 이래저래 설키고 얽힌 종분화라는 문제를 선택했는데 얘는요. 얘들아 앞에 원래는 얘가 이제 콤마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문장 안에서 콤마 있으면 수식어구라고 그러잖아. 그죠? 수식어구인데 얘를 만약에 수식어구 취급을 하잖아? 그럼 원래 이게 콤마가 동격이라서 두 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식어구 좀 이렇게 괄호 치면은 어떤 교재에서는 우리가 콤마가 있는 개수적 용법의 콤마가 있는 관계대명사는 개수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배웠어. 그지?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콤마를 빼버리면 이제 동격이기 때문에 콤마로 이렇게 두 개를 쳐놨지만 이 콤마를 이제 빼버리잖아요. 그럼 프라블럼만 남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한정적 용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교재도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얘를요 개수용법의 관계대명사로 봅니다. 왜냐면은 이걸 뭐 콤마로 사실을 이제 개수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이제 콤마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콤마가 있으면 우리가 개수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콤마가 없는 거를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그래. 콤마가 없으면은 그냥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제한적 혹은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그러거든. 근데 얘는요, 사실은 콤마로 선생님이 봤을 때 구분할 게 아니라 이 개수용법의 관계대명사 앞에는 일단 둘 다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앞에 반드시 선행사인 명사의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요, 구체적인, 그지? 구체적인 그 명사가 와야 돼요. 그리고 얘는 약간 좀 구체적이지 않고 약간 뭐라고 말하지? 뭔가 부연 설명이 필요한 명사가 와야 돼.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한번 예문을 들어볼게. 보세요. 뭐 I met 뭐 a boy. 나는 한 소년을 만났어요. 뭐 who I saw 뭐 last weekend.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요, 한정용법에 관계대명사인데 소년을 만났대. 근데 이 소년이 누구야? 나는 소년을 만났어. 근데 소년이 되게 많잖아. 그 소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뒤에 내가 그 소년을 지난주에 봤다고 이제 약간 부연 설명이 있잖아요. 이런 부연 설명이 필요한 요렇게 이런 명사가 오면은 우리는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사용하고, 근데 여기 봐봐. 일단은 지금 찰스 다윈이 굉장히 어렵고 이래저래 얽힌 복잡한 문제를 선택을 한 거야. 그 문제가 뭐야? 결국 스피시에이션, 종분화라는 거야. 그지? 종분화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명사가 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봐봐. 개수종용법의 관계 대명사로 쓰였다는 거야. 그래서 개수종용법의 관계 대명사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개수종용법의 관계 대명사는 어떻게 보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분리시켜서 선생님이 이제 해석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가 된다는 거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쓴다는 거야. 그래서 개수종법의 관계대명사는 뒤에 앞에 선행사로서 구체적인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다시, 이거 약간 뭐 살짝 이제 부연 설명이야. 다시요, 3번 문장. 찰스 다윈의 접근법, 뭐에 관한? The speciation problem. 종분화 문제에 관한 찰스 다윈의 접근법은 좋은 본보기를, 이것에, 그죠? 뭐 이것에 좋은 본보기를, 위에 있는 문장이야, 이번 문장. 그는 찰스 다윈은 굉장히 어렵고 이래저래 얽히고 설킨 문제, 즉 종분화라는 문제를 선택했어. 그리고 그것은 선생님이 개수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지? 그지?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and, 그지? 이수로 변형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led him, 그를 이끌었습니다. 어디로? into a long period. 굉장히 이제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 컬렉션, 그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deliberation, 심사숙고하는 그렇게 굉장히 긴 장기간이라는 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다시 오랜 기간, 장기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분명히 제시가 돼 있어요. 힘들고 얽혔다고 그랬잖아. 그럼 힘든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보 수집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여러 번 계속 생각을 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앞뒤 문장이 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문장 할게요. 데이터 컬렉션은 정보 수집이고, 그래요. 적어줄게요. 정보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기간이 걸리고, 그리고 deliberation, 심사숙고라는 뜻입니다. 심사숙고가 뜻이 뭐야?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고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종분화라는 문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찰스 다윈에게 장기간에 걸쳐 정보 수집을 하게 하고 심사숙고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러한 선택이지 그 문제에 대한 이 선택은 did not allowed for. allowed for가요. 허용하다라는 뜻이야. 저거나 허용하다. allow for는 허용하다라는 뜻이야. 새로운 단어 나오면 체크하셔요. 이것은 그지? 이것은
this choice of problem. 이 문제에 대한 선택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허용치 않았습니다. 무엇을? A quick attack. 빠른 시작. 착수란 뜻인데 착수는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시작이라고 했어. 빠른 시작과 빠른 착수와 혹은 등위 접속사 a simple experiment. 간단한 실험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네요. 그지? 지금 무슨 말이야?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선택은 허용하지 않았어. 빠른 시작. 야,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고 생각이, 오랜 고민과 생각이 필요한데 당연히 시작하는 데에서 빠르지 않았겠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그죠? 허용하지 않았어. 빠른 착수와 간단한 실험을. 이해됐어요? 그래서 in such cases 무슨 말이죠? 이러한 경우, 그지? 이러한 경우, 묶을게. 이러한 경우, creativity, 창의성은 실제로 decrease,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productivity, 생산성을. 이해됐어요? 다시. 지금 봐봐. 어떤 일을 지금 찰스 다인이 종분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자료 수집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지? 오랜 고민을 하고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리지가 않아. 그러면 결국, 그지? 창의성. 이러한 경우의 창의성은 생산성을 감소시키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밑으로 다시 내려서 여기 as measured by publication counts 무슨 말이야? 이거는 그냥 부연 설명이야. 괄호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판물이 그 수에 의해서 측정이 되어지듯 이게 지금 과거 분사 형태죠? 측정이 되어지듯 뭐에 의해서? 출판물이 그 수야. 출판물, 어떤 책이요. 출판물이 여기서 이 카운트는 수야, 수. 중요하다는 뜻 아닙니다. 출판물이 그 수에 의해서 측정이 되어지듯, 그죠? 창의성은 실제로 감소시켰대요. 이러한 경우에 무엇을? 생산성을. 다시 부사. 감소시킬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생산성을. 그죠? 출판물의 수에 의해서 측정이 되어지듯. because 왜냐하면 접속사가 나왔네. 그죠? 이유 접속사. 왜? 봐봐. 이거는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다시요. 창의성은 이러한 경우에 실제로 생산성을 감소시킨대. 왜?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effort, 노력이 is focused on. 집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difficult problems. 그죠? 노력이 어려운 문제에 집중이 되어지기 때문에 노력하는 데서 그 문제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창의성은. 그죠? 내가 막 어떤 일을 할 때 창의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너무나 이거를 생각보다 내가 3개월 프로젝트로 했는데 의외로 6개월, 9개월이 걸려. 사람이 지치잖아. 그 소리야. 그래서요, 노력이 너무 어려운 문제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창의성은 결국 이러한 경우에 창의성은 생산성을 감소시킨다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지? 그러면 봐봐. 여기까지, 그죠? 아까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네모칸에 있는 게 6번이 지금 4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창의성이, 창의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그죠? 근데 6번 문장이 이제 4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다시 6번 문장 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지? 그러니까 창의성의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그 예시는 너무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그 공이 들어갈 때 창의성은 결국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whose creativity is more focused on methods and technique. 창의성이 좀 더 어디에 집중이 된 사람. 어떤 방법과 봐봐.
문제 해결과 그 다음에 심사숙고에 그지? 심사숙고에 문제 해결과 심사 막 오랫동안 생각하고 뭐 데이터 수집에 집중된 게 아니라 창의성이 어떤 방법들과 기술에 집중된 사람들은 그때의 창의성은 뭐야? 해결책을 이끈다는 거야. 어떤 해결책? 극적으로 뭐야? 어떤 작업을 감소시키는 해결책을 이끈다. 어떤 작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앞에 있는 형용사 수식합니다. 뭐죠? 부사조용법의 형용사 수식. 그지?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얘가 이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이 형용사는 앞에 있는 뭘 수식해? 명사를 수식하네. 그지? 그리고 잘 봐야 돼. 이렇게 끊어서.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작업들, 일을 감소시키는,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해결책으로, 창의성은 그러한 해결책으로 이끕니다. 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누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창의성이 어디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을 때? 방법과 기술에 집중이 되어 있을 때. 자료 수집과 심사숙고가 아니라. 대조야. 이해됐어?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그럼 6번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봐봐. 일단 정답 4번이고 우리는 we can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한 예를 어디에서? In the development of the 이거 PCR이야. 그죠? PCR의 발전에서 이것에 대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CR이 아까 뭐랬어요? 중합 요소 연쇄 반응이래. 야, which 무슨 말입니까? 이거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중요하죠. 가능하게 하다. enables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뭘 가능하게 하는 to amplify small 증폭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뭘 small pieces of DNA in a short time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안에 있는 DNA를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DNA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몸속에 있는 작은 DNA 조각들을 증폭하게 확 늘어나도록 그지 가능하게 하는 그런 PCR을 우리는 이 창의성이 그지 이 위에 있는 문장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이 엠플라이가요. 증폭시키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 enable이라는 동사는 오형식에 쓸 때 얘가 여기서 목적격 보호인데 반드시 이렇게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 형태 취해야 한다는 거. 이해되셨죠? 즉 다시 한번 왜 지문에서 창의성이 어디에 방법과 어떤 기술에 좀 더 그죠? 집중이 되어지면 창의성은 어떤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어떤 해결책? 극적으로 아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죠? 필요한 직업을 극적으로 줄이는 그런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시가 우리가 이제 중합 요소, PCR 검사를 받을 때 그것은 결국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몸에 있는 작은 DNA 조각들을 증폭시키게 하는, 그지?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그러한 예시가 나온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8번 문장 봐봐. This type of creativity. 그죠? 이러한 종류 혹은 이러한 유형의 창의성은 might reduce, 감소시킬지도 모릅니다. The number of steps, 어떤 단계 수들을, 그죠? 근데 영어에서 수일치 문제에서 선생님 늘 체크하지만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라는 뜻이에요. 그죠? 무엇의 수. 얘는요, 뒤에 단수 명사, 복수 명사 다 돼. 근데 얘가 주어로 쓰일 때 만약에 여기 뒤에 복수 명사가 왔다 치자. 그죠? 주어로 쓸 경우야. The number of 뒤에는 단수 명사, 복수 명사 다 돼. 근데요, 얘가 이렇게 복수 명사가 올 때는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수일치신, 이렇게 봐봐. 얘가 주어로 쓸 때야. 얘가 주어로 쓸 때 뒤에 이렇게 복수 명사가 오잖아. 그럼 사람들은 이거 자연스럽게 뒤에 복수 동사를 생각합니다. 아니야. 얘는요, 복수 명사가 와도 반드시 뒤에 동사는 단수 동사 형태 취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좀 어법 문제 자주 나와. 근데 얘를 여기서요,
a number of라고 이제 the number of와 비교해서 많이 나오는 게 a number of야. 근데 선생님이 a number of는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죠? many의 개념입니다. 많은이야. 아니 당연히 many는 뒤에 복수명사 오잖아. 그죠? 그래서 a number of도 뒤에 복수명사 옵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동사는 복수동사 봐야 돼. 그래서 얘들아 일반적인 거 당연한 게 나오겠어? 약간 좀 예외적인 게 나오겠어? 예외적인 게 시험에 자주 나오겠지. 그래서 the number of 뒤에 항상 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단수 동사 쓴다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러한 종류의 창의성은 might reduce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the number of steps 복수명사 맞죠? 무엇을? 어떤 단계들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고 혹은 등위 접속사 두 번째 동사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단계들을. 어떤 단계들을 대체시킬 수 있어. 대체할 수 있는데 그 단계가 뭐야? They are less likely to fail. 중요하죠? 뭡니까? be likely to 동사 원형 뭐야?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less가 나왔잖아. 그럼 뭐야? 뭐 할 가능성이 적은,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 단계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일치 문제인데요. steps, 단계들, 복수죠. 그래서 비동사 복수. 그지? 수일치 맞췄어. 이렇게 잘 봐야 돼. 보세요. 다시요. 이러한 유형의 창의성은, 그죠? 어떤 단계들의, 그죠? 어떤 단계들의 수를 감소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지도 모르고, 그리고 혹은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단계들을, 어떤 단계들? 실패할 단계들을, 그죠? 실패할 어떤 가능성이 적은 단계들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안. 야, 콤마가 나왔어. 얘는 여기서 따라서란 뜻인데 얘는 여기서 어떤 부사, 그래요. 접속사라고 하자. 접속사는 부사야. 콤마가 나왔고 주어가 생략이 됐고 동사 플러스 ing. 이게 뭡니까? 분사구문입니다.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 동시동작이죠. 뭐 하면서?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해석 뭐뭐 하면서라고 하라고 했어요. 뭐야? 중요해요. increasing productivity,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그지? 이러한 단계는 뭐야?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 이러한 단계들은 대체할 수 있다. 대체되어질 수 있다. 다시요. 이러한 유형의 창의성은 뭘 줄여? 어떤 단계 수를 줄이고 뭘 대체해? 단계들을 대체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 단계들을 대체. 뭐 하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중요하죠? 요 분사구문, 미안,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뒤에 문장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체크해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우리가 뭘로, 그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 글의 주제. 일단 여러분들은 위에다가 적어놔. 이 글의 주제는 뭐야? 결국 우리의 생산성은, 우리의 창의성은, 이 글의 주제, 우리의 창의성은 뭐야? 생산성에 있어서 생산성에 부정적이, 그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끼칠 수 있다. 끼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찰스 다윈의 얘는 그지 너무나 그 사람이 뭐 이제 똑똑했을 거 아니야. 창의성이 넘쳐났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뭐야? 굉장히 그 데이터 수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 다음에 뭐야? 막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면서 창의성이 뭐야? 결국 그 사람의 얘는 창의성의 생산성을 떨어뜨린 이야.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를 증폭시켜서 기술과 방법을 동원한 창의성은 결국 뭡니까? 생산성을 증폭시킨다는 거지.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거야.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위로 올릴게요. 이거 주제 문장에 써놔. 그럼 봅시다. 1번.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몇 번이야? 아니 1번이잖아요. 1번 문장이 주제네. 그지? 결국 창의성은 뭐야? 생산성에 긍정적이고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 이게 주제 문장이야. 그러면 2번부터 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창의성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예시가 나왔고 6번부터 그 10번까지는 6번부터 8번까지는 창의성이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는 예시가 나왔어요. 이해됐죠?